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꼭 일어나고야 말 것 같은 설레임도 있지요. 그런데요,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우리와 맺어진 인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배울 수밖에 없고 사기꾼을 만나면 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맺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난다. 처음부터 손에 금덩이를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죽어서 대자연으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거다.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 명예를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탐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도 오직 여기에만 집착한다. 더 큰 문제는 공술의 공수거의 대자연의 이치를 아직도 모르는 데 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다. 물론 그 중에는 잘난 부모로 인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가? 방송과 언론들은 상위 0.1%의 삶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일반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대리만족에 빠진다. 심지어 자신의 처지를 두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방송과 언론이 낳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비극이다. 사람은 누구나 음양오행설에 따라 팔자를 지니고 태어난다. 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에 해당되는 간지 8글자를 말하는데 나중에 사람의 화복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 사람은 정말 팔자를 갖고 태어날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양반,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상놈이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난 자신의 팔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 부모 팔자를 지니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을까? 자신의 노력과 남의 힘을 빌려야만 바꿀 수가 있다. 남의 힘이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걸 의미한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친구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성공의 비법이 숨어 있다.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배울 수밖에 없고 사기꾼을 만나면 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지성을 갖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 바로 노는 물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보다 낮은 곳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려면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한갓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배운다는 의미는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인성을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수학 한 문제 더 잘 푼다고 영어 한 줄 더 안다고 허세를 부리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다. 심지어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자식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금껏 나는 본 적이 없다. 설령 출세한다고 해도 이내 나락으로 떨어진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됨이다.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와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말하자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바른 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남들보다 출발이 조금 늦어도 결국에는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다. 늦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쉽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였습니다. 네, 사주팔자, 그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주팔자는요,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팔자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도 틀리고요.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요. 소질과 재능도 틀리고요. 그리고 전생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지의 밑그림에 해당이 된대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어떠한 신분제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도 많은 어떠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성이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 밑그림에다가 색채를 아주 예쁘게 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는 더 달라지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을 우리가 정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운명, 그게 무엇에 의해 가능한가 보니까 우리 옆에 인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연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연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정법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려면 어떤 게 부가적으로 나오게 되냐 하면요. 겸손해야 되죠. 그쵸? 존중하는데 당연히 제 자신은 겸손해야죠. 그 다음에 상대를 아끼고 위해야죠. 그 다음에 또 상대를 존중해야 되니까 경청하고 흡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태도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도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그리고요,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예,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제4부,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운명 좋은 쪽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오늘도요, 정말 감사하고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